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죄송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수의학원 입시전략센터의 장학수라고 합니다. 그 수의학원에 이게 다 수학학원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저랑 통화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로 그 수의학원에서 뭐 했냐면 영재 혹은 자사특목의 자소서나 면접 대비를 지금까지 한 6, 7년 동안 했고요. 그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벌써 이게 많이 넘어갔네.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합격률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한 해 그러니까 초반에 할 때는 한 12명 이 정도씩 받았는데 거의 100% 합격했거든요. 외대부고나 뭐 상산고 이런 데 합쳐가지고 거의 100% 합격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의학원에 영재센터도 있는데 영재센터의 자소서도 제가 계속 그 첨삭하거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전화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혹시 하셨던 분들 중에 있으면 저랑 통화를 하신 겁니다. 자사나 특목과 관련된. 그리고 또 저희 입시전략센터에는 강석 소장님이라고 한 분 더 계시고요. 그래 이제 오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뭘 할 거냐면 우선은 이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너무 막 내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약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에 계시면 제가 질문도 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도 질문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궁금하신 거는 그냥 맞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막 일방적으로 막 수치를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그 오늘 내용이 자사고 특목고를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 이것들에 관한 건데 뭐 이제 그것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자사고를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사고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우리 학생에게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사고의 특징, 자사고는 전형은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요 순서대로 제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원 소개고요.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유형은 여기 보시면 영재고, 과학고, 전사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일반고, 여기 빠진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도에는 안산 동산고라고 광역형 자사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넣지 않고 일부러 안 넣은 경향도 있는데요. 어쨌든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고는 8개가 있고요. 뭐 여기 한과영 서울가고 경기가고 120명이고 뭐 대부분 뭐 90명 뽑는 학교도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전국형에 45명 뽑거든요. 근데 얘네는 영재 그 테스트 보는 거 있잖아요. 그 1차 서류 넣고 2차에 수학과 과학의 그 시험을 봐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3차 면접 보고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7월 10일 날 영재성 시험 보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최종이 8월 18일인가 이제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종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때쯤 이제 뭐가 시작하냐면 경기 북과고가 8월 18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경기 북과고는 보통 어떻게 그 시험을 보냐면요. 그 아이들이 원서를 내면, 그러니까 작년엔 좀 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전형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형들이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경기 북과고도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1차 면접을 보통 어떻게 하면 학교로 가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가서 이거 다 봐요. 원서 내면. 경기 북과고가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대1 정도 되거든요. 보통 8대1에서 9대1 사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90명이니까 일반인 모든 학생들 다 가가지고 학교에서 면접했는데 작년에는 학교로 소집 면접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차 서류 면접을 한 후에 이제 합격자를 걸러서 2차 또다시 면접을 봅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서 수학하고 과학을 약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에서. 그리고 오늘 좀 우리가 자세히 볼 게 전국형 자사고고요. 전국형 자사고는 10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고를 왜 제일 뒤에 놓으신지 아시죠? 경기도에서 못 갑니다. 그 다음에 하늘고는 25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전국형은. 그래서 요 뒤쪽에 놨고요. 여기 분당에서도 하늘고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꽤 돼요. 적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합격시킨 사례도 있고요. 저희가 있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늘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전형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외고는 경기도에 이거 광역형이에요. 외고는 광역형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도에서만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북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과고가 전국에 2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북과고가 경기 북과고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광역형입니다. 외고도 광역형이고 이 국제고도 광역형이거든요. 광역형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고는 8개 있는데요. 여기 동두천이나 김포나 예전에는 고양외고나 김포외고 간 적도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도까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요 얘기가 이따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고 얘기도 오늘 좀 할 건데요. 경기도에는 3개 있습니다. 동탄국제고, 고양국제고, 청신국제고. 이렇게 3개 오늘 말씀드릴 거고, 분당의 일반고는 18개 있습니다. 18개 있는 건 아시죠, 어머니? 18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보시면 이게 어떻게 생각한 거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표 같은 건데요. 여기 요 3개는 전국형 자사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외고, 성남외고는 외고죠. 여기 성남 지역에서 제일 많이 가는, 분당에서 제일 많이 가는 외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낙생고, 중앙고, 낙중대 보통 소위 얘기하는 분당에 그래도 좀 괜찮은 고등학교고요. 수지고, 그 다음에 국제고. 이거 표를 어떻게 보시는 게 맞냐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용인외고는, 그러니까 외대부고죠. 외대부고는 서울대를 72명 갔는데 수시로 31명 갔고 정시로 41명 갔습니다. 몇 명 중에 357명 정원 중에 학년 정원이 대충 357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 그리고 작년에 일반 전형 경쟁률이 2.87대 1이었고요. 용인 지역 경쟁률이 용인으로 따로 뽑거든요. 2.48대 1이었습니다. 민사고는 30명 서울대 갔는데 24명이 수시였고 6명이 정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인원은 160명인데 160명보다 적습니다.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60명보다 적은 이유는 최대 인원이 160명이고 한 150명 정도 뽑아요. 기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산고는 31명 갔는데 8명이 수시고 23명이 정시입니다. 그 다음에 북일고가 최근에 분당 지역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좀 두시는 것 같아요. 북일고는 14명이 수시고 6명이 정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외고, 성남외고는 13명, 4명, 8명, 2명. 그 다음에 낙생고는 서울대 요 정도 갔는데 9명, 7명, 11명이 정시였습니다. 동탄국제고는 12명 갔는데 8명, 12명. 여기 이렇게 색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색칠한 게 비율이 더 높은 쪽을 색칠한 겁니다. 그런데 외대부고는 보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민사고는 수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상산고는 23명 정도로 정시 비중이 낮고, 이게 상산고 같은 경우는 작년이 한 몇 년치로 보면 작년이 가장 적게 간 거예요, 거의. 그리고 제가 이제 국어 수업을 좀 하긴 하는데 상산고 간 애들도 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23명의 대다수는 재수생이에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입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요. 북일고 같은 경우는 요건 수시형 학교 약간. 그 다음에 낙생중앙대지는 정시가 좀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정원 대비 서울대 간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가 뭐 엄청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서울대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대만 본다.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유형을 좀 보려는 거예요. 지금 그 입시가 그러니까 수시에서의 학생부 종합과 정시의 비중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선발 비율이 이제 올해부터 되게 2023학년도부터 되게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고르실 때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정확히 보고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대부고는 정말 최상위권 학교죠. 300 몇 명 중에 70명 가니까요. 그리고 외대부고는 이것만이 아니라 의대도 한 거의 100명 가고요. 그 다음에 고대, 연대도 70명 이상씩 갑니다. 그 다음에 성대, 서강대, 한양대 요거 합쳐도 한 80명 이상 가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합치면 뭐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한 전교 150등 이 정도 들어도 뭐 성대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도 물론 정시에 재수생이 포함됐을 거잖아요. 수시에도 재수생이 포함됐을 거고. 그러면 한 반쯤 재수생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72명 중에 반이면 한 35명, 36명은 서울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357명 중에 전교 30등은 그래도 서울대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서울대 붙은 애들 중에 저게 다 서울대 가지 않거든요. 의대 가기도 하고,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이런 거 합치거나 이런다고 생각하면 전교 한 6, 70등 이 정도는 최상위권을 가지 않을까. 아무리 못 가도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학교 특징은 이런 걸로 좀 부분적으로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고 같은 경우는 여기 수시형 학교예요. 수시형 학교인데 그 외고는 이렇게 바라보시는 관점이 맞는 것 같아요. 외고 애들은 그러니까 국제고도 좀 마찬가지인데 이거 문과형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고등학교 과정은 문이과가 다 통합된 과정이에요. 수능도 선택형 수능이라는 게 그 수학 같은 경우 선택해서 하는 것들은 거의 문이과가 없어졌다는 뜻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등위를 매기니까. 그런데 외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아이의 성향이 분명히 문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고를 가는 게 맞는데 외고는 기준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수학학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외고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을 기준점으로 보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꿈이 뭐 정치인이라거나 혹은 뭐 변호사라거나 검사라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뭐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영학과 가고 싶다거나 꼭 외국어 계열이 아니어도 돼요. 생각을 해보면 경제나 경영 가는데 외국어 계열의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 외고를 갈 때 수학을 어느 정도 한다면 가가지고 좋은 점이 뭐냐면 수학에서의 실력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고 애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진짜 외고 애들은 정말 힘들어해요. 학교 다니는 거. 왜 그러냐면 학교 내에서 활동이나 수행평가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빡센 편이거든요. 그럼 그게 빡세니까 아이들이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한 학생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블라인드 전형이잖아요. 학교 알 수 없고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활동 요소나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뭐 독서도 책 이름밖에 못 넣고 이제 많이 빠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동아리도 하나밖에 못 넣고 시상도 줄잖아요. 근데 준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부가 외고인 학생부는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과목 같은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퀴즈입니다. 너무 딱딱하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 어느 학교에 1학년 뭐냐면 아이들의 성취도 나온 겁니다. 요거는 B학교. 그 다음에 여기 넘기시면 C학교. 이제 A, B, C만 우선 보실 건데요. A학교가 어딜 것 같아요, 어머니? 예?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거든요. 근데 요 그러니까 F학교를 하나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A, B 이게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이거 중학교 형식으로 한 거예요. 했더니 요 학교의 수학을 보시면 51.8인데 표준 편차가 20점이고 요 정도 D2가 요 정도 나왔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엄청 어려웠던 거잖아요. 이 학교는 어딘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학교 보시면 여기 거의 E나 D나 E가 뭐 C도 거의 없잖아요. 이게 외대부고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지, 저 학교 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를 외대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일단은 몇 학년이세요? 5학년이요. 어머니 몇 학년? 5학년, 4학년, 몇 학년이세요? 중3 학부모님이신가요? 중3? 1이요? 다 그냥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여기 보면 표준 편차도 이렇게 낮잖아요. 표준 편차도 되게 낮잖아요. 표준 편차 되게 낮잖아요. 표준 편차가 낮다는 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조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맞히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건 어느 학교일까요? 여기 보시면 수학을 보시면 얘네는 90.4인데 얘네는 66.8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4.1인데 얘는 6.3이고요. 얘는 그래도 여기 D가 이 정도 상당한 요런 정도 나왔어요. 네, 이 학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언급된 학교예요. 경기도에서 최근에 좀 많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 있는 아이들도 가는 학교인데 요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게 뭐냐면 전국형 자사고도 좀 차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요게 지금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있잖아요. 전국형 자사고인지 좀 알 수 있어요. 학교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런 학교의 학생부를 딱 보면 그 학생부에 뭐 들어가냐면 표준 편차도 들어가고 평균도 들어가고 인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학교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학교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적표를 내면 이게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과학 2과목 하거든요. 완 과목 2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도 1학년 때 심화 영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에 지원할 때 누가? 전국형 자사고가 불리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불리해진 경향이 좀 있지만 앞으로도 일반고보다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니까 교과전형하고는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얘네는 국어하고, 물론 수학도 좀 그렇지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보시면, 뭐 90점이, 이건 좀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웠는데도 여기에 이제 몰려있잖아요. 평균 이상점에 되게 몰려있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어를 잘하는 학교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게 있잖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일반고하고. 그래서 딱 그 학교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내 경기예고거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긴 경기예고건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예고 같은 경우도 보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조밀합니다. 표준 편차가. 그리고 1등급 맞기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외고를 갈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국어나 영어는 좀 하는 애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외고를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영어 보고 국어 보고 사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주 중학교 성적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중학교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이 되니까 가는데 외고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수학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학이 좀 되면 가서 수학이 되니까 수학할 때 편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확보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수행평가가 굉장히 빡세고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기에 쉬운 학교가 되지 않을까. 좀 수학이 돼가지고 외고를 간다는 문과형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요 D 학교는 분당에 제일 잘 나가는 어떤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수지 쪽에 있는 어떤 잘 나가는 학교고, 요 학교는 작년에는, 올해는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제일 기피하는 학교거든요. 그 학교 가면 싫었는데 작년엔 되게 많이 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 학교도 하위에 수포자는 있다. 하위에 수포자는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수포자는 존재한다. 상위권이 두터울 뿐이에요. 그 학교가. 서울대 굉장히 많이 가는 학교거든요. 그래도 하위에 수포자는 있고 밑에 깔아주는 애들은 있다. 이 학교도. 두꺼운 정도가 좀 다를 뿐이에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학교도 상위는 존재한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죠. 일반고에서도 상위는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뭐가 좀 두껍죠? 그러니까 밑에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제가 키워드를 뽑은 건데요. 어떻게 뽑았냐면 저희가 1:1 컨설팅을 매년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중3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고교 선택이 옳은가를 1:1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키워드를 뽑은 거, 아이를 이렇게 보는 부모님들의 성향. 이렇게 보면, 요런 학생들이 있죠. 성실하고, 노력하고, 꾸준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어떤 경우도 잘하고, 시키지 않아도 하고, 묵직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둬도 공부할 거 하고, 놀 때 시간 관리 잘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보통 대학을 갈 때 교과 추천 전형에 좀 적합한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를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분위기 좀 타고 좀 열정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승부욕도 있고 경쟁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학업 역량이 존재하는 거. 이거 학업 역량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진도가 되게 많이 나갔다. 이게 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영어 하는데 나는 영어 공부 다 외국에서 살다 왔어 다 할 줄 알아. 이런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혹은 어떤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얘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힘든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중3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문법을 어느 정도 끝냈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한 2학년 정도 거 풀었을 때 90점 이상은 맞는 정도인지 요 정도 판단 기준. 이런 게 학업 역량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은 조금 전국형 자사고를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둘 다 비슷한데 아무래도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이들이 그 안에서의 경쟁이 더 심하니까 걔네들이 어떨 가능성이 더 큽니까? 정시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거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의 그 전형별 뽑는 인원입니다. 요 교과 추천 전형은 어떻게 뽑냐면요. 서울대 2명, 연대 4%, 고대 4%, 성대 10%, 이렇게 서강대 10명 이렇게 추천을 해서 추천받은 아이들끼리 뽑는 겁니다. 소위 서울대 561명은 이거 뭐냐면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지균이에요. 지균이니까 이건 뭐가 좋아야 되죠?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가려면 아주 1점 초반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머니들이 지금 학교 어디까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약간 위쪽이 보이실 거고요.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없으니까 중3쯤 됐으면 조금 내려가실 테고요. 그래도 아직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으셨죠? 그렇죠? 내려가지 않으셨잖아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뽑냐면요. 다른 점은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은 이제 연세대는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전형 추천받은 아이들끼리 학생부를 내서 학생부 내신 성적을 보고 수능 최저를 봅니다. 수능 최저를 봐요. 수능을 안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수능 최저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 높지 않아요. 근데 지방 애들 같은 경우 아주 내신이 높은 애도 수능 최저 못 맞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보냐면 학생부를 내는데 성적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성적을 똑같이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성적을 보통 우리가 말을 정성적으로 봅니다. 이 정성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성적으로 본다는 게 예를 들면 얘가 화공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국어는 좀 못하는데 화학 성적이 좋다거나 혹은 초반에 전체 성적인데 초반에 좋지 않은데 고3 때 높다거나 혹은 들은 과목이 뭐라거나 활동 같은 걸 무얼 했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형이 한 40% 정도 뽑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 한 1, 2년 새에 입시에서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가장 많이 뉴스에서 들으셨다는 게 뭐냐면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시 비중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 30%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나 차이는 좀 있지만 별 차이 없어요. 한 50명 정도밖에 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얘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게 정시 비중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학생부 요 교과 추천 전형은 일반고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 애들이 가는 경우 교과 추천 전형으로 그러니까 직윤 가려면 전교 1, 2등만 가잖아요. 학교에 2명 추천을 받는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 561명 뽑는 게 한 10% 정도 뽑는데 그 2명 추천받는데 걔네 성적이 아무리 낮은 과도 1.5 이내에 거의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부고에서 전교 1등도 1.5 맞기 힘들거든요. 진짜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학생이 한 1.9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가기 어려운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그러면 외대부고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서울대 가려면 아까 어머니 서울대 가려고 생각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외대부고가 서울대 몇 명 갔죠, 어머니? 72명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충 재수생 빼고 한 30등 안에는 들어야 그러니까 30등 정시까지 있으니까 한 60등, 50등 정도 들어야 이 학생부 종합전형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신이 너무 나쁘면 3.54, 3.6 이 정도 되는 학생도 붙은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2.5 이내나 이 정도 들어야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대나 고대 요 정도 가려고 생각하면 아까 보니까 70명, 1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40명이니까 한 대충 따져도 한 100등? 이 정도 들으면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균관대나 여기 정도 생각하면 한 150등? 요 정도 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거 선을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셨죠. 자제분이 예대부를 갔어요. 어머니. 외대부 보내셨잖아요. 왜 외대부고 보내세요? 외대부 보내고 싶으세요? 오늘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꿈이 뭐?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학교 가길 바라세요, 대학?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카이나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제가 보는 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그러니까 그 입시에 대한 좀 흐름, 큰 틀을 좀 예. 싶기도 하고. 어머니는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 외대부고를 간 학생이 한번 가정해보죠, 어머니. 중앙대를 갔어요, 예를 들면. 중앙대 되게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머니 몇 학년이세요? 자제분이? 중학생이면 외대부고 보내시고 싶은가요? 싶으신 건가요? 갈 수 있으면. 그러면 갔는데 아이가 학생이 고3 됐는데 중앙대 합격했어요. 다른 거 다 떨어지고. 예?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 아니 의대 아니고.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어머니들 생각에 아니 중앙대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걔 어떻게 할까요? 거의 재수하지 않을까요? 중앙대. 제가 제 생각에는 한 성대도 고민할 것 같아요. 아닐까요? 친구들 다 나만 그 다음에 걔가 자기가 중학교 때 난리던 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상산고 있잖아요. 상산고 아까 31명 갔잖아요. 서울대. 재수생 빼고 오면 내가 보기에는 그 재학생 중 10명도 못 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상산고 애들의 60%가 재수해요. 걔는 왜 재수할까요? 붙은 애도 많아요. 목표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애가 일반고 간 거예요. 한양대 간 거예요. 일반 공부 잘하던 애가. 그럼 걔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씨 전국형 자석 갈 걸 나중에. 그쵸? 아니 자사고 갔는데 어떻게 서강대 간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럼 걔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씨 일반고 갈 걸. 그래서 이전형 노릴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마다 실제로 결과도 다 다를 거고요. 이게 입시가 뭐 딱 중1이거나 이때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뀔 건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도 다르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카이스트하고 서울대가 있다. 예를 들면 전 카이스트가 되게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카이스트를 간 거를 연대보다 못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서울대나.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카이스트가 연대나 고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재고 갔는데 카이스트 갔어요. 근데 영재고 갔는데 카이스트 갔는데 되게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만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재고의 상당수 애들은 의대 가는 거 아시죠? 근데 영재고를 왜 간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일종의 과정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론 내 아이가 아까 성향 보셨잖아요. 성향을 올바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프로퍼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아이에 맞는 고등학교를 택하시고 그리고 아이에 맞는 학습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입시 환경이나 입시에 뽑는 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사고나 특목고가 좀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반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분당에서는 낙생고 같은 학교가 있으니까 낙생고도 아까 보시면 정시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산고보다 뭐 상산고하고 낙생고 놓고 봤을 때 상산고보다 낙생고가 그렇게 정시 뭐 조금 더 낮은 학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결론을 내리려는 건 아니고요. 학교를 바라보는 거, 어떤 학교가 있고 학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전국형 자사고는 우리나라에 10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외대부고고요. 제가 자꾸 작년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용인 외고가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용인 부설고등학교예요. 용인 외고. 외대부고라고 보통 많이 하죠. 전국으로 196명 뽑고요. 용인으로 84명 뽑습니다. 따로 경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 국영수, 사과 5과목을 1차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1차에서 2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작년에 경쟁률이 2.87대 1이었잖아요. 2.87대 1이었으면 0.87만큼은 1차 못 통과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거고요. 한 진짜 극소수를 빼고는 거의 다 면접 봤습니다. 왜일까요? 외대부고를 가려면 올 A여야 돼요. 그
그 다음에 출결감점 있으면 안 됩니다. 면접 보기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의 다 봅니다, 면접. 그리고 외대부고는 2.87대 1이고 제 생각입니다. 이거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올해 경쟁률이 다소 상승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면접과 관련된 질문이 저희가 이제 토요일 4시에 자사고, 특목고 대비반이 있거든요.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고는 별로 없는데 자사고 지금 외대부고에 대한 문의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고는 몇 명 뽑냐면 143명 뽑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요. 작년 겁니다.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확정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확정되냐면 이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8월에서 9월 사이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작년 거 하고 제가 취재한 것하고 그래서 약간 변동 있는 거를 반영해서 이 표를 만든 겁니다. 이전에 이 비슷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표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작년 거를 그대로 썼고 이거는 약간 올해 바뀔 거를 반영해서 조금 바뀐 겁니다. 보시면 얘는 전 과목 보고요. 얘네는 1.89대 1인데 얘는 몇 명 뽑냐면 143명 뽑는데 300명을 면접 봅니다. 그러면 1.89대 1이니까 2대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2 곱하면 286명인가잖아요. 그러면 300명보다 적잖아요. 거의 다 면접 봅니다. 거의 다 면접 보는데 학교에서 이야기하기를 100%는 아니다. 일부 너무 성적이 낮은 애들은 면접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에 들어온다고 더 면접 보는 건 아니고요. 보통 C 있어도 면접 봐서 붙은 애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통 있잖아요. 이전에는 여러 곳에서 분당에도 있었고 민사고 대비하는 학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한 학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대추동에 한 학원만 대비한 학원이 있고요. 거의 없고요. 저희에서도 작년에 소수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상산고는 여기 보시면 남녀 이렇게 따로 모집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경쟁률이 남자는 1.94대 1, 여자는 2.8대 1인데 여기 보시면 1차 뽑는 게 2배수인데요. 요 2배수는 어떻게 뽑는 거냐면 남자 2배수, 여자 2배수, 태권도 2배수 그게 아니에요. 전체 인원의 2배수만큼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서 한 478명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얘네는 과학이나 사회 중에 하나만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사회 중에 하나 B가 있으면 B 있는 거 빼고 내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산고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요 세 학기만 봅니다. 아니 몰라요.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일고까지 저희가 볼 건데요. 북일고는 전국이 136명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국 경쟁률이 1.67대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5대 1이었고 아주 소수만 떨어졌습니다. 1차 내내들 중에. 그리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B 있는 아이들도 붙은 아이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북일고가 B 하나 지우개 찬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데 경쟁률이 좀 다소 낮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낮으니까 B 있는 애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고요. 뭐 이런 학교는 살펴보시면 되고 하늘고는 전국이 25명 뽑는데 전국형이 25명 뽑는데 이렇게 보고 전국형 경쟁률은 3.72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고 간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 대한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생각보다. 여기서 아이 데려다 주려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인천 어디냐면 공항 근처예요. 영종도. 가기 전에 오른쪽에 아파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대 청운고 있잖아요. 청운고 같은 경우는 올해 현대 청운고나 포항제철고도 의대를 상당히 많이 가는 학교인데 청운고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과를 특화된 학생들을 좀 더 따로 뽑는다는 전형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고 가는 여기 남자 고등학교는 아시죠? 여기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분당에서는. 분당에는 워낙 좋은 학교가 많으니까 일반 고들 중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방법입니다. 전국형 자사고.
그러니까 면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 면접이 있다. 하나는 면접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통질문. 공통질문은 제시문이 있는 것과 제시문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 질문인데 개별 질문에 학생부 기반 질문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 자소서 기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몇 년 동안 보면 지금 최근에는 용인외대부고는 외대부고는 예전에 공통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통질문이 없어졌고 학생부 기반으로 하다가 작년 올해는 코로나 탓인지 모르겠지만 자소서 기반 면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학생부 지금 여기 부모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 결정을 언제 하냐면 중3 때 하거든요. 그런데 자소서는 텅 비었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걔가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소서가 아니 학생부가 훌륭한 게 좋지만 학생부가 훌륭하다고 걔가 딱 붙는 게 아니라 학생부가 좀 빈약하더라도 자소서를 잘 쓰면 아니 걔가 활동 안 했겠습니까? 진짜 가려고 생각하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걔가 특화된 성향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나 탐구 활동을 넣어서 자소서를 잘 쓰고 면접을 잘 보면 붙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면접 중에 얘네는 외대부고는 개별 질문인데 자소서 기반 개별 질문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3인의 면접관이 15분 면접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에 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어디 대면으로 했다면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카메라로. 그렇게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대면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민사고는 면접이 조금 다릅니다. 민사고는 트랙이 5개가 있어요. 방이 5개, 100분 동안 봐요. 모르신 거예요? 민사고는 방이, 그러니까 B 있는 애, C 있는 애도 봐도 돼요. 왜냐면 그걸로 거르는 거예요. 방이 몇 개냐면 5개인데 국어방, 말은 다른데 국어방, 영어방, 수학방, 탐구방, 인성방 이렇게 5개의 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성방은 이름이 뭐냐면 요거예요. 행복한 학교 생활. 근데 제가 민사고에 고위층을 아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거 왜 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왜 보냐면 이건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기숙사나 공동체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어머니. 뭐냐면 기숙형 학교를 갈 때는 고민하시고 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그런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아닐까요? 그래서 꼭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5개를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 이거 국어, 영어, 수학이잖아요. 그 다음 탐구를 보는데 그냥 어떤 시험을 보냐면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식을 물어보긴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제가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했던 애는 얘는 이런 시험이 나는 거예요. 진달래꽃 아시죠? 진달래꽃 주는데 너가 진달래꽃이 김소월 씨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누구가 지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알려줘요. 어휘 같은 거. 이게 뭐 어떤 내용의 시야? 네가 한번 해석해봐. 이렇게 물어본 거. 원리와 개념. 수학도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냐면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원리와 개념을 네가 얘기해봐. 영어는 너희 집에 외국인이 놀러 왔어.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해봐.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식의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그 여기 이사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났는데 학교별 1년 수업료가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거의 2,9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확인 좀 해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학업의 질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저도 한 2번 정도 갔다 와봤거든요. 학교 체험하려고. 그런데 학업의 질이나 학교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들은 이런 것 있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숙사에 그 밥도 내가 직접 먹어봤거든요. 밥도 좋고 되게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 그리고 작년에 보냈던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만족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총 100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민사고는 잘 쓰지 않으니까 거의 다 면접은 봅니다. 그러니까 면접으로 갈라지는 거죠. 아이들의 성향.
그 다음에 상산고는 면접이 두 트랙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의 융합하고 인성 독서인데 각자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공통 질문은 뭐냐면 창의 수학은 창의 수학을 묻는 거예요. 한 두세 문제 묻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갖고 두세 문제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밤에 우연히 번호판을 봤는데 번호판에 숫자가 두 개가 안 보였다. 근데 이 숫자는 어떤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음력과 양력이, 이거 수능에도 났었는데요. 음력과 양력에 관련된 어떤 걸 설명해주고 몇 년은 음력인지 양력인지, 혹은 율리우스력이나 그레고리력, 이것도 수능에 났던 질문이거든요. 국어에.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달력의 원리나 윤년의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시해주고 아이한테 몇 년이 윤년인지, 혹은 뭐 윤년인 해는 어떤 해, 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수학이죠. 그리고 자기 학생부나 자소서와 관련 서류 확인 함도가 뭐냐면 학생부나 자소서 관련된 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성독서가 아니라 인문은 책과 관련된 거 묻는 건데 학생이 읽은 거 혹은 제시문을 주고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줍니다. 요거 다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북일고는 여기 개별 서류, 자소서 확인 이렇게 묻는데요. 여기 북일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1차 이제 합격 1차 통과 커트라인인데 작년 같은 경우 B 3개나 4개도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B 3개나 4개가 면접으로 붙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아주 진짜 잘 봐야 돼요. 아주 진짜 잘 봐야 되고요. 여기는 개별 서류라는 건 이거 학생부 본다는 얘기예요. 학생부 기반 면접이고요. 요 자소서 확인 질문은 자소서 확인 관련. 요 개별 서류 질문 같은 경우는 얘가 꿈이 뭐냐에 따라서 꿈과 관련된 얘가 천문학자면 얘가 천문학자로서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거 물어봅니다. 보통 그런 물어보는 거고요. 하늘고도 이 하늘고 공통 질문은 요것도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제시문 줍니다. 그렇게 묻고요. 그 다음에 요 8분 또 요거는 이제 구상 시간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여기 보시면 외대국어는 올 A여야 1차 면접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용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용인 지역이 B 하나 있어도 면접 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냥 B를 A로 해줬어요. 근데 그거 없어졌고요. 재작년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외대국어 그 용인 지역 경쟁률 보시면 2대1이 넘었잖아요. 2.54대 1인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대국어도 1차에서 용인 지역도 B가 있으면 거의 면접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사고는 말씀드렸고, 상산고는 아까 경쟁률 보시면 알겠지만 1.67대 1이었잖아요. 좀 떨어졌잖아요, 다소. 그래서 B 1개 정도도 가능하고 1차 면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를 애가 2대1 돼야 되니까 면접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상생할 때는 상산고가 경쟁률이 다소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결이 아주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분당 지역에서는 별로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거리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굳이 예, 제 친구가 하나 따님 보낸 적이 있는데 만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걔는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따님은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짐 갖고 올라오고 내려오기 되게 힘들어요. 힘들 거죠. 그리고 상산고 애들 대부분이 학원 다니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그 앞에 나와서 수업 듣고 그런데 이제 학원 다니기도 좀 까다롭고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시를 대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일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고도 이렇습니다. 하늘고까지 기억하시고. 예. 예.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여기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사고는 음악 체육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예.
예를 들면 외대부고는 어머니 몇 학년이세요, 자제분이?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아니 근데 그땐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여기 요 외대부고는 과학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민사고는 다 보고요. 상산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학과 사회 중에 하나는 안 봐요. 그러니까 B 하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죠. 걔 하나 안 보는데도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가셨죠, 어머니 이제? 예. 질문하셔도 돼요.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외고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자고요, 질문은. 분위기 막 너무 무거운 거 싫고 떠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외고는 8개가 있거든요. 8개가 있는데 우리 가장 근처에 있는 성남외고잖아요. 성남외고는 여기 보면 이렇게 4개 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외고는 4개 과가 있는데 영어과가 80명이죠. 영어과가 왜 이렇게 많이 뽑는지 혹시 아세요? 많이 모르시네요. 왜 많이 뽑는지 아세요? 영어과 중에 40명은 IB예요. IB. 2학년 때 올라갈 때 반이 나뉘어요. 일반 반하고 IB 반. IB는 뭐냐면 외국 대학을 가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국내 대학도 꽤 많이 가요. 재작년에 저랑 했던 학생이 어디 갔냐면 연대 생명과학서에 국제캠에 그러니까 연대 간 거예요. 국제화 전형에 생명공학과 간 애가 있어요. 저랑 자소서하고 그 학생부 관리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간 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남외고, 그 다음에 수원외고가 되게 경쟁률이 높잖아요. 다른 데보다. 왠 줄 아세요? 프랑스어과 때문에. 왜냐하면 프랑스어과가 과천외고에 하나 있죠. 근데 요 근처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과 있잖아요. 러시아어과. 여기도 인기가 많아요. 이런 과들이. 수원외고 경쟁률이 세고 대학도 잘 갑니다. 학생 수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성남외고는 요거 21년 건데 22년에는 서울대 8명 갔습니다. 서울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자료적 통계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천예고를 말씀을 드리면 과천예고 보시면 뭐죠, 어머니? 다? 이거 몇 년째 그런 거예요. 미달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과천외고는 기숙사가 일단 없거든요. 그러면 과천외고는 좀 좋지 않은 외고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간 인원을 보면 작년에 되게 많이 갔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꾸준하게 살펴봤는데 계속 10명 정도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 외고가 물론 수원외고 좋은 외고고요. 그만큼 대학도 잘 가고요. 그 다음에 성남외고가 예전엔 그러니까 초반에는 되게 대학 못 갔고 경기외고보다 좀 뒤처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경기외고 정도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의 그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물론 경기외고가 제일 좋은 외고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나 성남외고나 수원외고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어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가냐면 얘네들은 대학 갈 때 예를 들면 성남외고에서 한 성적이 5점 정도 됐어요. 내신이 5등급 정도 됐어요. 평균. 그래도 걔네 갈 때 있어요. 어디 갈까요? 러시아어과. 러시아어과 가면 되죠. 아니 좋아해요. 제가 가르쳤던 옛날에 국어 가르쳤던 애 중에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되게 오래 살다 있거든요. 삼성 뭐 해가지고. 그런데 걔가 한 10몇 년 살았어요. 그런데 걔 특례로 가지 않고 일반 전형으로 러시아과 갔어요. 고대. 로어과. 그리고 걔가 뭐 소치 올림픽 때 막 통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TV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제 특화된 과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남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과, 그러니까 일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는 영어 복수 전공해야 되고요. 영어과는 요 셋 중에 하나 복수 전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영어과는 독어, 중국어, 일어 중에 복수 전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셋은 영어가 복수 전공이에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면접은 성남외고는 재작년에는 추첨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쟁률도 좀 낮았지만 추첨으로 했어요. 추첨으로 했고 그렇다고 애들이 그렇게 그 질이 낮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애들이.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학교에서 불러서 했는데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불러서 면접을 했는데 아까처럼 외대부고처럼 그렇게 했고요.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 북일고 있잖아요. 작년에 면접 어디서 했냐면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줌으로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애들 못 가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오히려 줌이 편할 수도 있죠. 그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바로 대면해야 되니까. 쌍둥이면 좀 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제는 뭐 확인이 어떻게 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요. 경기외고는 2배수 뽑는데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대부분 2대1이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0명 정도 서울대 갔고요. 작년에는 17명 갔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명 중에 40명은 2학년 때 IB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80명 뽑는 거예요. 좀 인원이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수원외고 말씀드렸고 안양외고도 많이 가고 여기는 잘 안 가시겠죠. 옛날에는 좀 김포외고 이런 데도 갔었거든요. 외고가 한참 뜰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B가 이러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중3 됐는데 이제 내년에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의 경쟁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B 좀 한 2개 있는데 뭐 영어에 1개나 2개 있는데 얘가 지금 수학도 좀 잘하고 국어나 영어에 성적이 그렇게 나와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문과학교를 갈 게 확실하다. 그러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 같으면 과천외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쁘지 않다니까요. 서울대 이 인원 중에 이만큼 갔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성적 올해가 아니더라도 예. 경쟁률이 낮으면 들어갈 가능성이 아니요.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고는 어떻게 가시는지 아시죠? 첫 번째 영어만 봐요. 영어만 보거든요. 영어 동점자는 어떻게 해요? 국어로 처리해요. 국어도 동점이면 사회 이렇게 영어, 국어, 사회로 등위를 매겨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이거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B 1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경기외고는 퀴즈 드릴게요, 어머니. 여기 왜 여기 이런 게 없을까요? 1차 통과인데 B다리니까 다 면접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수원외고는 이렇게 영어, 프랑스는 올해 영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일어, 중국어는 B 1개, 2개. 그 다음에 안양외고는 이렇고 과천외고도 2배수인데 미달이니까 거의 다 원서수는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질은 그렇다고 나쁘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학교 질 나쁘지 않아요. 그게 전제고 외고를 가려고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외고 다닌 애들이나 외고를 가야 해서 얘가 대입을 결정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수학이 기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수학을 못하면 여기 수학학원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학이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학이 되면 학교 생활이 편하잖아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적 확보가 크다. 이건 일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다 이해되셨죠? 여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B 1개 뭐 이건 어쩔 수 없고 수원외고도 그렇고 B 1-2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확인해 본 거고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 보면 B가 1-2개 있어도 볼 수는 있지만 면접 볼 수 있잖아요.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면접으로. 면접이 중요하지만 면접을 진짜 잘 보면 2개 있는 애가 면접 통과했을 때 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2개가 영어 B가 2개인데 경쟁률이 한 1.5대 1 됐는데 그거를 1차를 어떻게 통과했어요. 2개인데 그걸 면접으로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개 정도는 극복하기 쉬워요. 극복하기 쉬운 게 아니라 진짜 면접을 잘 봐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고는 여기 보시면 외고랑 비슷해요. 뽑는 건 영어, 국어, 사회 그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탄국제고는 여기 보시면 동탄은 B 1개도 합격자도 있었고요. 최종. 그 다음에 고양은 B 1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우수하면 붙어요. 붙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면접이 우수했을 경우. 그러니까 경쟁률이
여기는 좀 떨어졌고 여기는 뭐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얘네가 경쟁률이 세고 얘가 경쟁률이 낮으니까 얘가 더 좋은 학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경쟁률이 세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B 한 개 정도는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면접을 볼 수만 있으면 뭐예요? B 3개면 떨어져요. 제가 볼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어 B 3개로 국제고나 외고를 가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걔가 성향적으로 아주 뭐 문과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미달인 학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제고는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실 게 동탄국제고는 개별 공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긴 공통 질문이 확정이 안 됐고요. 학교에서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작년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성남은 개별 질문, 경기외고는 개별 질문, 수원외고는 공통 질문인데 수원외고가 어떤 질문이 나냐면 그러니까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제시문을 줘요.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은 지문이 보통 뭐냐면 가나 다 지문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는 서로 다른 입장이고 다는 무슨 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환경과 관련된 어떤 지문을 주고 그것에 대한 그 다의 입장에서 가나의 입장을 하나 딱 해서 말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생각할 시간 주고요. 그리고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리하고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의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특목고나 자사고의 평가 요소는 요 4가지입니다.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신은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내신으로 1차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으로 통과한 애들이 볼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학생부, 자소서, 면접. 그런데 외대부고는 최근에 학생부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의 성적도 생각을 해보면 A가 고등학교 때 지금 거의 3.5등급, 4등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 폭이. 그리고 문제가 쉽잖아요. 순회중학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문제가 막 쉽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좀 편하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부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 훌륭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어떤 아이를 뽑고 싶냐면 특목 자사고가 어떤 아이를 뽑고 싶냐면 되게 학업적 역량이 뛰어난 아이를 뽑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도 학교에 따라 다르게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 요게 중요하다. 자소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소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 변수는 면접이다. 그렇잖아요. 아니 외대부고를 보면 올해이 다 왔고 다 똑같아요. 그럼 결국 면접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봤던 B 1개 있는 아이들이 붙는 경우는 결국 면접으로 역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면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은 공통질문, 개별질문이 있고 개별질문은 학생부 기반 면접, 자소서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질문 같은 경우는 제시문 기반 면접도 있다. 뭐 하늘고 같은 경우는 영어 지문을 주기도 해요. 영어 지문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요즘 애들은 한문 나온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가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어디 그 수기 보니까 한문 줬는데 한문 때문에 진짜 멘탈 깎였다. 근데 밑에 자세히 보니까 한문 해석이 있었다. 뭐 이렇게 돼. 그걸 못 본 거죠. 당황해서. 나중에 보고 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다.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 아까 정리 다 돼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면접이다. 이렇게 자소서와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잠깐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제 정리해보면 자사고 특목고가 시험 보는 방식은 자기주도형 학습 전형이거든요.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대학교 입시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보냐면요. 학생부를 내면 그 몇 배수 뽑아서 면접을 보고 면접으로만 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최저 없습니다. 연대가 최저가 있는 한 전형이 있는데 어쨌든 최저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주요 대학 전형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사고 특목고를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해본다. 지원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그런데 분당에서 고등학교 쓸 때 그 첫 번째 칸 못 쓰는 거 아시죠? 만약에 자사 특목 쓰면 19개를 써야 돼요. 자사 특목. 본래 18개인데 18칸인데 첫 번째 칸을 못 써요. 두 번째 쓸 때. 그러니까 원하는 고등학교. 그런데 일지망에 마감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갈 때. 그러니까 실제도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기는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됐고요.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굉장히 유사한 전형이다. 똑같진 않습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학생부 자소서가 2개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좀 빨리 읽어보시겠어요? 가, 나만? 가하고 나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퀴즈예요. 선물은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합격했을까요? 다른 데 넘기지 마시고 가, 나만 보내요. 그리고 왜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애가 합격했고, 아니, 가 학생도 나 학생도 되게 우수한 학생입니다. 진짜로. 지금도 하나는 일반고 다니고 하나는 외대부고 다니는데 둘 다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못 읽으시겠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 가요? 왜요? 가만 읽으신 거 아니에요? 맞죠, 어머니? 가하고 나를 읽으셔요. 어머니, 어디요? 왜요? 왜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를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여기 그 프린트 같은 거 하나 또 있죠. 여기 보시면. 학생 정보. 요거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가가 붙었을까요? 이게 전제가 뭐냐면 가나 나나 다 서울대 가요,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가 붙었을까요? 나가 붙었을까요? 예? 나죠. 왜요? 왜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왜요? 동아리 활동이 또 말씀해 봐 주세요. 왜일까요, 어머니? 예? 다 가고 싶어요. 얘도 엄청 가고 싶어요. 외대부고에 입학하면 그래요? 좋네. 이렇게 말씀해. 왜 나가 됐을까요? 예? 아니, 내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 어머니, 학생 몇 학년이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몇 학년이시라 했죠? 중2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보세요, 어머니. 꿈이 뭐예요, 아이가? 왜요? 생물과 관련돼서 네. 최근에 코로나가 이런 그런 변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뭘 했어요, 아이가? 책을 읽었나요? 책도 있고 어머니 몇 학년 학부모님이세요? 중학교. 중3이죠, 어머니. 외대보고 쓰고 싶어 하나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분이 되게 많으세요. 갈림길에 서 있죠. 근데 지금 고민은 학생부가 안 돼 있죠, 별로. 돼 있어요? 의지. 꿈이 뭐예요? 네. 작가. 무슨 작가요? 소설가. 그래서 뭘 했어요,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예? 얘기를. 그래서 동아리도 활동도 했고. 예. 그 뒤에 어머니 죄송한데, 아이가 몇 학년이세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를 생각하시나요? 꿈이 뭐예요? 건축가. 그래서 어떤 걸 했어요? 아이가 건축하고 싶고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찾아보고 네. 관련한 유튜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와 얘의 차이점은
저게 있느냐 없느냐.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 다 붙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트럭 기사였거든요. 왜 트럭 기사가 되고 싶었냐면 어느 날 시골에 사는데 길 지나가는데 이렇게 골목 꺾는데 이렇게 나가는 트럭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트럭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트럭 기사가 되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트럭 기사가 되지? 어떻게 트럭 기사가 되지? 트럭은 뭐지? 이렇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오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혹은 대부분의 중3이나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꿈이 굉장히 비슷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머니 자식은 꿈이 뭐예요? 네? 꿈. 저희 아이요? 네. 아직은 연예인은 없고. 네. 4학년이시래요. 질문을 잘못 드렸네. 대부분 버리지 않는 하나가 뭐냐 의대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대 가는 건 좋은데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되게 훌륭한 애이고 그런데 여기 얘 거를 읽다 보면 배웠다. 알게 되었다잖아요. 여기 테드 영상을 접했다. 이거 제가 처음 접하고 와서 얘한테 테드를 보라고 한 거예요. 3학년 2학기 때 오면 책 넣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학생부 잘 많이 보진 않으니까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어떤 애가 면접을 잘 볼 거냐면 이런 애가 면접을 잘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 읽어볼게요. 지식도 쌓았다. 자율동안에서 물체인식이 가능한 쓰레기통 로봇을 만들며 로봇 제어 장치와 센싱 알고리즘을 공부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 던졌어요. 요게 걔 거거든요. 얘가 이걸 한 과정을 내가 지난번에 어떤 다른 데서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좀 그 소구력이 약해서 타겟팅이 약해서 제가 이거 겹쳐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무슨 말씀이야? 넌 뭐 했니? 뭐 했니? 뭐 했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센싱 알고리즘을 공부하는데 센싱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아두이노도 하고 아두이노 하면서 또 뭐 어떻게 하고 그 전에 뭐 했어? 스트레칭도 하고 시어노도 공부하고 아니 얘가 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신경회로 연구원 이게 로봇공학자 같은 거 되고 싶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거. 왜 관심 있어? 뇌를 공부해야 그 로봇의 뇌 구조나 이런 신경회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물어보면 그냥 입이 그냥 진짜로 무슨 주문 터지듯이 톡톡톡톡톡 나와요. 어머니 자제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애여야 하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책 찾아보고 뭐하고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진짜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얘한테 어떤 질문이 왔냐면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얘한테. 가는 이렇게. 얘는 과학은 인과관계가 있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보통 이거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소서 기반 면접에 보여지는 질문들이에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들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 거 보세요. 로봇 제작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자신의 개선점과 함께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던 애가 그리고 아까 그런 자소서를 쓰고 걔가 경험했던 거잖아요. 얘기할 수 있겠어. 아니 예를 들면 센서를 고를 때 센서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근데 센서 하나는 무슨 센서가 있었는데 난 이 센서도 해보고 이 센서도 해봤는데 이 센서가 문제가 있어서 이 센서를 했다. 그 센서를 고르게 된 거는 몰라서 책을 찾아봤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냥 주문 터듯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니까. 두 번째, 코로나19 시뮬레이션 세트 어떤 사연세가 관련인지 제작 방법과 함께 설명하시고 제작 방법 얘기할 거잖아요. 제작 방법 얘기하면서 억지로 만들었을 경우 그 만들어 놓은 제작 방법하고 실제 얘가 하는 제작 방법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저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건 이제 다른 학생이거든요. 이제 세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탐구활동 보고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예요, 주제. 과학교과랑 상관이 있는데 자극과 반응. 얘가 생각한 이게 아직 주제를 확정짓진 못했는데 얘는 뭐냐면 감각기관, 신경계 호르몬 이런 게 이제 과학교과서에 나온대요. 3학년 2학기 때 나와요. 그러면 뭐가 관련된 거고 과학 과목에서 뇌와 신경계에 대한 추가로 조사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조사했어요. 조사했고 PPT나 과학신문을 만들었고 이거는 동아리 활동 같은 데서 동아리에 발표 이거 시킨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된 독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이걸 읽었어요. 그런데 라홀 잔비얼 신경계 전문의 신경과학자가 쓴 책이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탐구활동 동아리 했고 아까 했죠. 신문 강호 또 테드도 받고 그 다음에 주제로 활동할 계획이고 실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테드 강의를 시청했고 수술 과정을 알아봤고 추가 독서 시켰어요. 보통 의대 가는 애들이 되게 많이 골든아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저는 추천 도서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천 도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추천하는데 독서는 자기 나름의 독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뭐냐면 내가 어떤 게 궁금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책도 찾고 책 찾았으니까 내가 그 탐구했을 거 아니에요. 뭘 막 너무 궁금하죠. 동아리에서 발표하면 되고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면 수업 시간에 질문할 거 아니에요. 질문하게 하고 그럼 그게 어디에? 세특에도 반영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학생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고요. 요건 누구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그 항공사 CEO가 되고 싶은 학생이에요. 걔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CEO니까 금융생활 이런 거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법 관련 주장하는 글을 썼어요. 국어 시간에. 그 다음에 사회 시간에는 항공사의 경영과 수익성 조사를 했고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 주제 발표에서 코로나19 항공업계 경영난. 얘는 뭐에 미쳤어요? 항공에 미친 거예요. 어느 날 비행기 타다가. 그 계기도 분명해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에서 이런 거 했고요. 독점 금지, 가상화폐 등 사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최근 플레인 센서라는 책을 읽었고 100분 토론에서 학교 동아리에서도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도 추가적으로 이런 독서를 했고요. 계속. 그냥 독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높이고 단계 높이고 단계 높이고.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책을 의미 없이 읽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책이 답은 아니잖아요. 책은 어떤 내가 있는 탐구를 이렇게 쫓아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디 갔어? 이 친구는 영화 OTT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OTT와 관련된 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관심사가 폭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탐구활동으로 보면. 제가 대학원 전공이 영화거든요. 영화인데 얘랑 얘기하면 얘기가 딱 통해요. 왜냐면 얘는 영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요.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알게 된 것도 되게 많아요.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외대보고 잘 다니고 있거든요. 보시면 뭐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했고 민주 시민교육 이런 거 아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국어 시간에 베스트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사탐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은 저희가 그 토요일에 자사특목 대비반이 있거든요. 중3을 위해서 계속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꼭 두 개 읽게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하고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민의 교양은 그 작가가 나랑 친한 사람인데 그래서 택한 건 아니고 그 책의 정보가 되게 이렇게 최 사장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이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걸 읽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은 요 사회를 보는 관점인데 지나치게 이런
이게 기계 중심 사회로 변해가는 거 있잖아. AI로 변해가는 사회에 대한 약간의 의심. 그렇지만 이 사회의 변화의 방향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약간 중간적 관점에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꼭 읽혔으면 해서 꼭 두 가지는 읽고 가거든요. 면접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뭐 시민의 교양도 나와요. 이따 보시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했고,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것저것에. 그리고 21가지에 대한 시민의 교양, 이런 거 읽고, 이렇게 했다. 이 친구도 뭐, 어쨌건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까 요게 면접 질문이거든요. 요거 외대부고 질문이고요. 요것도 외대부고 질문이고요. 요건 경기외고 질문이고, 요거는 상상고 질문입니다. 어머니들이 이거 보시면 알겠고요. 이제 제가 결론처럼 드리는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어떤 애를 뽑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면접을 볼까? 그렇잖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관련학과 가면 전공 기초서 같은 거 읽어야 돼요. 그 면접 보려고. 아니, 내신 성적이 되게 좋은 아이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면접 보잖아요. 면접 왜 보냐면, 걔 최저도 없거든요. 수능도 안 보거든요. 그냥 뭘 보는 거냐면, 학생부하고 학생부 성적하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으로 충분히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면접을 충분히 가를 수 있는 거고, 면접으로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도나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 그 결과물이 뭐냐면 요거라고 생각해요. 요게 답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려요. 아니,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는데 그냥 자기 관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관심 속에 담긴 나의 학업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면 그 아이가 높은 점수로 뽑힐 거예요. 지금까지 붙은 애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답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준비 잘 하시고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보낼지 말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의 생각이에요. 아이가 싫은데 억지로 보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게 그 컨설팅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건데 아직 어리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중3쯤 되면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 엄마와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답 같은 건데 이것도 가장 좋은 때예요. 인생에서 자제분하. 지금 아드님이신가요? 지금 좀 갈등 조금 있으세요? 아니면 전혀 없으세요? 그 경험했으니까 조금 이제 아시죠? 왜냐하면 아니 그 아이가 나랑 엄마가 그 아이가 저도 아들이었으니까 저도 아들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이 관계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대화가 막히기 시작해요. 조금. 그러니까 미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엄마와 아들의 가장 좋은 때는 중3 때다. 지금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좀 돼야 뭘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얘기가 되고 이런 제가 아까 어디서 이야기를 출발했냐면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도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도 닦는다고 도. 아니 관계가 아이들이 없을 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시킬 건 시켜야죠. 그렇지만 들어주세요. 걔들도 지금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뭐 아니지만 자기들은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질문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세요. 없으신가요? 예, 어머니. 예? 아니요, 영어로 면접 보지 않습니다. 또 질문해. 예. 예. 영어 가지고 자주 가지고 부정적을 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요, 성남외고. 예. 아까 성남외고
예. 부정선으로 예. 사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영어가 일본어과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과는 중국어 영어, 독일어과는 독일어 영어, 영어는 셋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분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가서는 그렇죠. 아니, 구분이 있겠죠. 과는 정해졌으니까. 실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좀 학교를 확인해 보셔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정해져야 되는 과목이 있는 거죠. 또 질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